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사회 전기기기 부분 기출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8극 중권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 500, 매극의 자속수 0.02웨버, 회전수 600rpm일 때 유기기전력은 몇 볼트가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았죠. 이제 계산 문제예요.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이 문제 푸는 요령 또는 방법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셨을 때 지금 이제 8극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8극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기호를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8극은 P, 폴이죠. 그 다음에 중권은 이제 병렬해도수 개념으로서 병렬해도수 A가 누구만큼, 극수만큼 나타난다. 이걸 이렇게 딱딱 기재하시면서 문제를 봐주셔야 이제 그 기호를 이제 기재할 때 관련된 공식이 떠오르는 게 좀 더 수월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라고 했죠. 이건 이제 우리 Z라는 기호로 통상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매극의 자속수가 0.02웨버. 우리가 자속이라고 하는 건 파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수는 뭐가 됩니까? 대문자 n으로 통상 표현을 하죠.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본다면 RPM이다라고 하는 건 분당 회전수. 만약 RPS라고 그러면 초당 회전수.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니까 대문자 n으로 표기를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마지막에 이제 물어본 게 무엇입니까? 기전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어가면서 이제 메모지에다 이렇게 기호를 쓰다 보니까 그 기호를 쓰는 과정에서 유기기전력이라는 문구를 봤더니 이 기전력식이 생각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앞서 이론 정리도 했고 다수의 또 문제풀이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발전기가 직류 발전기도 있고 동기 발전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직류 발전기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죠. 직류라는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기전력식을 이제 병렬해도수 A분의 극수, 도체수, 자속값의 60분의 분당회전수 이런 형태로 관련된 식이 떠오르게 되고 그걸 메모장에 기입하시고 그 기입한 상태에서 각 자리에 숫자를 넣어서 계산기로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생활할 때 단어를 대화를 하고 할 때 기억, 니은, 디귿 한글을 쓰고 읽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어떻게 해서요? 익히고 외워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풀이를 하실 때 관련된 공식에 관련된 어떤 계산 문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외울 때까지 반복 숙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식이 딱 생각이 나게 되면 어느 식이 이제 설정이 되게 되면 숫자를 넣어 주시면 되죠. 여기 이제 8극, 그쵸? 도체수는 이제 얼마예요? 500이 됐고요. 500. 그 다음에 자속은 얼마입니까? 0.02가 되고 회전수는 600. 그쵸? 그러면 여기에 0.02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그죠? 병렬해도수죠? 병렬해도수는 중권일 때는 극수만큼, 파권일 때는 무조건 2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중권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극수만큼이 병렬해도수로 설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8이 들어갈 거고요. 60분의 분당회전수는 지금 600rpm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값이 얼마 나오느냐? 100V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도 많이 눌러 보셔야 되고 결과식도 꼭 외워 주셔야 되고 그다음 결과식 외우실 때는 어떤 형태로 A분의 P, Z, 파이 60분의 N이라고 맨날 외우셔봤자 이게 시험장 가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병렬해도수 A분의 극수 P, 도체수 Z, 자속값 파이의 60분의 분당회전수 이렇게 기호와 즉 알파벳과 그 알파벳이 의미하는 어떤 정의 또는 내용을 같이 외워주셔야 오랫동안 기억이 나고 문제를 봤을 때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반복 숙달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확인해 보니까요. 그쵸? 100V가 설정이 되는 거죠.
네,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문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을 좀 하나 더 붙여 보자면, 앞서 말씀을 드릴 때 발전기를 우리가 몇 가지를 공부한다고요? 2가지를 공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에 관련된 기전력식은 앞서 설정한 거고, 이제 참고적으로 동기 발전기의 기전력식을 굳이 한번 써본다면 여러분 자 확인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4 다음 KW 주파수 가문수 자속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동기 발전기의 기전력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동기 발전기, 동기는 싱크, 발전기는 제너레이터. 그래서 통상 이제 약호로 쓴다면 SG라는 형태로 쓸 수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요. 발전기는 2개를 공부하지만, 그래서 직류 발전기 기전력, 동기 발전기 기전력 설정합니다만, 기전력이 한 번 더 나오죠. 언제 나와요? 변압기에서. 그래서 변압기는 이제 트랜스포머, 그래서 TR로 통상 표현을 하고요. 그 변압기의 기전력식 역시나 한번 써보면 4.44 주파수 가문수. 여기서 이제 가문수가 1차 가문수를 고려할 거냐, 2차 가문수를 고려할 거냐에 따라서 기전력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1차 칙으로 놓고 한번 보면 N1이 되면 여기는 2원. 그래서 1차 권수 또는 1차 가문수의 경우는 1차 측 기전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최대 자속 파이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기전력은 총 3번 나온다. 그죠? 그 3번 나오는 걸 한 번씩 체크하셔가지고 꼭 좀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 봅니다. 자, 6극이고요. 그 다음에 36 슬롯. 슬롯이라고 하는 건 홈이라고 해서 이제 회전하는 부분이든 고정된 부분이든 구리선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구리선을 담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슬롯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슬롯이 36개. 그 다음 3상이고요. 동기 발전기에 매극 매상당 슬롯 수는 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극 매상당 슬롯 수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통상 소문자 Q로 매극 매상당 슬롯 수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극 매상당 슬롯 수는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건선법에서 나오게 되죠. 동기 발전기에서 언급하는 전기자 건선법. 전기자 건선법을 고려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고조파를 제거해서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 이제 따라오는 어떤 단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 기전력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조파를 이제 제거해서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포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절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포권, 단절권을 사용한다는 것도 챙겨주시고요. 그럼 분포권을 사용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집중권이죠. 단절권을 쓰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죠. 누구죠? 전절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도 꼭 챙겨주시고요. 그랬을 때 분포권을 사용한다. 기전력이 떨어지는데 얼마 정도로 나타날 것이냐. 수치적인 어떤 단순한 크기로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크기를 구하는 걸, 또는 그 크기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포권 계수, 단절권을 사용했을 땐 단절권 계수라고 하는 형태의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분포권 계수는 보통 KD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수식은 어떻게 되느냐, 분자 분모에 똑같이 사인 2n분의 파이, 사인 2n분의 파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분모에 Q 하나 붙이고, 그 분모 안에 있는 분모에 또 한 번 Q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분포권 계수가 되고요. 단절권 계수는 K, 이제 P로 통상 표현을 하고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라는 형태의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타난 이 수식이죠. 이것도 수식이죠. 이 수식에 관련된 것을 계산을 했을 때 1이 나오게 되면 분포권 계수가 아니라 집중권을 사용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결과값이 1이 나오게 되면 단절권이 아니라 전절권을 쓰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분포권, 단절권이라고 하게 되면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분포권, 단절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우리가 내용 정리 때도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포권 계수, 단절권 계수. 식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도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식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언급한 매극, 매상당 슬로스 Q라고 하는 게 이 수식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되겠고요. 우리가 매극, 매상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매극은 극, 매상은 상, 즉 극수와 상수에 해당하는 슬로스는 몇 개냐? 예를 들어 사과가 30개다, 사람이 5명이다, 한 명당 몇 개씩 돌아가죠? 5분의 30 하면 6개씩 돌아가죠. 그 얘기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큰 틀의 결과식은 이 정도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게 관련된 풀이를 해 본다면 Q는 극수 곱하기 상수분의 슬로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극수는 지금 문제를 보니까 6극이었고요. 상수는 3상이니까 3상. 그래서 3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슬롯수는 36이 되네요. 36 슬롯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36, 18이죠? 18분의 36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매극, 매상당 슬롯수는 2로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지우기에 앞서서 이 관련된 식 반드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얘네들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죠? 고조파를 이제 뭐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이다. 그 과정에서 집중권, 전절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묶어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잘 외워주시고요. 답안 확인해 보면 정답은 1번 2개가 되겠네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요. 그죠?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시게 되면 이쪽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는 크게 어려움 없이 풀이가 다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됐고요. 자,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8번 문제가 됩니다. 자, 농용회전자에 비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는 이라고 했어요. 농용회전자라고 하는 것은 유도전동기 쪽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유도전동기의 영문약호는 인덕션 모터라고 해서 IM이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제 왜 자꾸 기호를 쓰냐? 기호를 왜 자꾸 써줘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엔 뭐 해야 됩니까? 취득한 이유가요. 이걸 가지고 취업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럼 취업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도면 같은 경우도 많이 보시게 됩니다. 도면에는 유도 전동기니 뭐 동기 발전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 영문 약호로 기호화 시키는 겁니다. 약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호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유도 전동기에 적용되는 전동기 종류 중에 하나인 농용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회전자 부분에 홈은 앞서 풀이한 문제 슬롯과 똑같은 의미예요. 구리선을 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개념인데 걔가 약간 비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비틀어져 있는데 그 약간 비틀어진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구 또는 영문으로 표현하면 스큐라고 합니다. 그럼 사구 또는 스큐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구조 또는 이제 형태로 제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농용 유도 전동기를 구동하는 과정에서 3가지 정도의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고조파로 인해서 역토크가 발생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전동기가 정지해 있다가 속도가 쭉 올라와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쭉 올라오다가 어느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치에 해당하는 속도 기준으로 낮은 속도에서 더 이상 속도가 올라오질 않고 그 상태가 유지돼 버리는 현상, 그걸 이제 우리가 크로우닝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동기가 쭉 기동을 하는 과정에서 슬립 변화가 돼야 되는데 슬립이 한 상승해서
어느 정도 이제 큰 값이 설정이 돼서 기동이 돼야 되는데 올라오다가 또 안 올라와요. 그걸 이제 우리가 게르게스 현상, 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저파로 인한 문제, 저속도, 그다음 슬립 조정이 안 되는 이와 같은 형태들의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문제 중에 어떤 부분이냐 하면 크로브닝 현상, 속도가 올라오다가 저속도로 운전되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흡을 살짝 비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 하면 불필요한 소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음을 또 제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저속도 운전되거나 소음 발생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홈을 살짝 비틀어서 만든다, 사구로 만든다, 또는 스큐로 형태로 만든다. 그래서 정답은 소음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수를 증가시킨다, 출력을 높인다, 미관상 좋다. 미관상은 보이질 않으니까 미관상 좋을 수는 없고요. 출력이 높아진다. 여러분 전동기가 딱 있으면요, 그게 제작이 딱 되면 그 전동기 자체에 낼 수 있는 출력값은 일정해요. 그 일정한 그 틀 안에서 조절이 되는 거지 그걸 더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수를 증가시킨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전동기가 예를 들어 정지했다가 속도가 쭉 올라오잖아요. 그럼 쭉 올라오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전동기는 뭐 1000rpm으로 돌 수 있다. 그러면 1000rpm까지만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2000rpm, 3000rpm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원하는 목표치까지 올라와서 운전이 돼야 되는데 올라오질 못하고 저속도로 운전되는 이상현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현상을 없애줘야 정상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회전수를 굳이 증가시키려면 전동기를 바꾸든지 또는 전동기에 들어가는 입력의 값인 뭐 전압이라든지 전류라든지 주파수라든지 얘네들의 어떤 입력값 자체를 변화를 시켜줘야 결과값 개념인 회전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운전 상태가 되지 않는 낮은 상태의 운전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패턴 또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수가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회전수로 만들어주는 거지 증가시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문이 종종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네,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많이 뭐 그림도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고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자고요. 자, 다음은 삼상유도 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결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맞는 사항을 고르시오. 지금 뭐 지금 11번 문제에서 딱 보니까 삼상이라는 포인트밖에 없어요. 보기를 봤더니 삼상이고 이극이고 Y결선 보기 1번은 그죠? 또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다 보니까 몇 상이냐, 몇 극이냐, 그 다음에 무슨 결선이냐, 요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삼상이다라는 건 뭐 보기 다 들어있으니까, 또 문제에서도 삼상이라 했으니까 이건 뭐 결정된 값이고요. 그 삼상이라는 걸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A, B, C, A, B, C, A, B, C, A, B, C 이렇게 쭉 반복돼 있죠. 이게 이제 A상, B상, C상을 말하는 삼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 들어오는 입력값이 A가 들어왔어요. 그죠? B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 C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 개의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각각의 라인, 즉 세 개의 전선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세 개의 전선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묶여 있을 거냐. 여러분 세 개의 선을 묶어야 결선이 되는 거죠. 결선. 그죠? 어떤 형태로 묶을 거냐. 그거 묶어주는 게 얘네들이 한 점에서 이렇게 묶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요. 세 개가 들어왔을 때 세 점에서 묶일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이제 뭐 대략적으로만 표현을 한다면요. 이렇게 하나 묶기,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하나 묶고 이쪽으로 하나 묶고 이렇게 하나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모양이에요? 델타죠. 이건 무슨 모양이에요? 이 그림을 조금 바꿔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죠?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여기서 한 점에서 세 개가 만나는 거죠. 얘는 세 점에서 세 개가 만나는 거죠. 각각 패턴으로. 그래서 삼선을 묶어주는 방법이 이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거 그림을 조금 이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한 선, 한 선, 또 한 선. 그죠? 삼선이 이렇게 A, B, C 편 이상. 그 다음 또 얘도 조금 깔끔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 B, C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한 점에서 만나면 Y결선이고, 그 다음에 세 점에서 만나면 무슨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볼까요? 접속점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요? 크게 점 찍혀 있는 부분, 여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결선일까요? 얘는 Y결선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크게 찍혀 있는 점이 3개가 되면요, 그때는 델타 결선이 될 겁니다. 그렇게만 딱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삼상의 Y결선이다라는 거 했으니까 1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극을 또 구분해야 돼요. 2극이냐 4극이냐. 그 2극이냐 4극이냐라는 건 옆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묶음이고, 요게 하나의 묶음이고, 요게 하나의 묶음이고, 요게 또 하나의 묶음이고. 몇 극이요? 네, 4극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시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 보면 누구나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뭐 답도 한번 봐보고 설명도 한번 들어봐 보고 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조금 가볍게 봐주시고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안을 확인해 보면 얼마요? 몇 번이요? 2번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확하게 말씀드린 걸 이제 그림 놓고 만약에 답만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 거죠. 어떻게 간단하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보기 딱 보고 삼상 체크되죠. 그 다음에 접속점 점이 몇 개 찍힌다? 하나냐 세 개냐. 그래서 하나 찍혔는 건 Y다. 그죠? 그 다음에 A, B, C가 총 A가 몇 번 나오고 B가 몇 번 나오고 C가 몇 번 나오냐. 2번 나오면 2극이고 4번 나오면 4극이 되는 거겠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11번 문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그 패턴 챙겨주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삼상 전원에서 이상 전원을 얻기 위한 변압기 결선. 삼상 전원에서 이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이거죠. 여러분 삼상과 그러면 이상 그 특성을 알아야 이제 하는 이유, 목적을 설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어떤 구체적인 결선 방법을 쓰는지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쭉 스토리가 좀 얘기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 에너지는 사실 가장 기본이 단상 또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발전기 하나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운전하게 되면 단상이 되는데 이 단상 또는 일상에서 몇 상으로? 3상으로 바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계통의 기본 패턴의 어떤 상해 부분을 보게 되면 3상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별말 없으면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발전기 다 3상이구나. 그럼 그 발전기가 3상이면 그거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뭐 변성시키거나 일하는 애들도 다 몇 상일까요? 다 3상이 됩니다. 기본이. 그럼 왜 단상을 안 쓰고 3상을 쓰느냐? 딱 들어도 단상보다 3상이 더 복잡해 보이는데 이유는 단상보다 3상이 동일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보내고 받아서 쓰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 등을 따져보니까 3상이 더 싼 거예요. 그리고 3상이 단상보다 힘도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 적게 들어가고 힘 좋다면 당연히 그걸 선정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상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삼상을 쓰다 보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불평형이에요. 불평형. 이 불평형이 나타나게 되면 과열로 인해서 타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불평형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불평형 방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전기 제품 또는 어떤 전기 설비 중에서 정말로 고장이 나면 안 된다. 고장이 났을 때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사고 났을 때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삼상을 쓰기에는 좀 불안하다 싶으면 그때 뭘 씁니까? 단상을 쓰자니 힘이 너무 딸리고 삼상을 쓰자니 고장이 났을 때 피해가 너무 클 것 같고 그래서 삼상은 못 쓴다. 그런데 단상보다 힘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보다 얘가 힘이 좋다는 얘기는 상이 커야 많아야 힘이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상을 쓰지 못하고 삼상을 쓰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뭘 쓴다? 이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삼상에서 이상으로 바꿔주는 형태로 또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는데 그 고안된 방법이 어떤 결선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델타 결선, Y 결선, V 결선, T 결선 이렇게 지금 표현됐는데 우리가 보통 앞선 문제에서 간단히 봤습니다만 삼상에서 쓰는 결선법은 Y 결선 또는 델타 결선이에요. 그리고 이 델타 결선을 쓰다 보니까 세 개, 즉 삼상으로 델타 결선을 쓰는 과정에서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한 대가 설비 한 대가 또는 한쪽 상이 고장이 났는데도 삼상을 공급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무슨 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V 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삼상을 사용할 때는 Y 결선, 델타 결선, V 결선 얘네들은 모두 다 몇 상짜리? 3상짜리 결선 방법이 되겠고요. 이상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형태를 쓰게 되냐면 결선법으로 얘기하면 T 결선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 T 결선이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말하게 되면 스코트 결선을 말하는 것으로 삼상을 이상으로 바꾸어주는 형태가 되겠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전기철도 분야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건 Y결선, 델타결선은 무조건 삼상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V결선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델타로 쓰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진, 또 사용하게 되는 어부지를 사용하게 되는 게 V결선이다. V결선 역시나 몇 상짜리다? 3상짜리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결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여러분 또 하나 외워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3상에서 2상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T결선을 사용하는 스코트 결선만 있는 게 아니라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되는 건 꼭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스코트 결선,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이 세 가지는 3상을 2상으로 바꿔주는 결선법이다. 그 정도까지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7번 문제가 됩니다. 자, 회전 속도가 일정하며 속도를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직류 전동기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직류전동기다라고 했고요. 그럼 직류전동기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라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타여자 전동기, 뭐 직관전동기, 분권전동기, 그 다음에 뭐 복권전동기, 뭐 이렇게 이제 흐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지금 보니까 다 직류전동기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일종의 이제 정속도 전동기가 됩니다. 정속도 전동기.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쭉 봤을 때 이제 뭐 복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계좌가 2개가 들어가니까 속도 변화가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직관 전동기 같은 경우는 속도 변화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속도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그 속도와 반대쪽에 있는 게 누구죠? 토크죠. 그죠?
그 토크와 속도는 서로 반비례해요. 토크가, 즉 회전력이 클 때는 속도가 적고요. 토크가 떨어지게 되면 속도는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정속도 전동기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선 정답이 뭐가 된다? 타여자 전동기가 됩니다. 그럼 이 타여자 전동기와 함께 누구? 분권 전동기 같이 외워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타여자 전동기와 함께 분권 전동기와 함께 얘네 둘이 같이 어떤 전동기에 속하게 되느냐? 그래,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해주고 이게 정속도 전동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지금 문제 포인트가 회전 속도가 일정하며 저기가 이제 문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답안으로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살 하나만 더 붙이면요, 이걸 그래프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래프적으로 물어볼 때는 전류와 토크 관계로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화가 되면 정속도 전동기가 되는 겁니다. 정속도 전동기는 두 가지다. 그리고 그래프적으로 표현할 땐 전류와 토크 관계로 통상 물어보게 된다. 속도 관계로는 잘 안 물어봐요. 토크 관계로 물어봐서 직선적으로.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곡선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건 앞서 내용 정리 때 다 했던 거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 변화,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고, 정속도 전동기. 정속도 전동기는 타여자와 분권, 이렇게 딱 체크하시고 외워주세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20번 문제가 됩니다. 자, 직류 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100V. 우리 계산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거나 의미 전달하게 되면 기호화 또는 약호화 시키기로 했죠. 전격 전압은 통상 VN으로 표현을 하고요. 무부하 전압 109V이다. 얘는 V5로 통상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VN, VO 또는 VO, VN 이 약호들 또는 기호들을 보게 되면 연상이 돼야 될 식이 하나 있죠. 어떤 식이요? 네. 전기이론에서 유전율로 표현되는 입실론 기호를 통상 사용하고, 이걸 우리말로 풀어서 읽을 땐 뭐라고 한다? 전압 변동률. 그래서 지금 문제 마지막에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고 그 기호가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출제하신 분은 굉장히 친절한 분이세요. 통상 이제 이 기호는 안 주거든요. 그냥 전압 변동률까지만 표현을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딱 주니까 전압 변동률, 이 기호, 그러면 이제 연상이 되는 거죠. 어떤 형태의 수식이. 그죠? Vn분의 V0 마이너스 Vn 이렇게 표현되는 수식이 연상이 되셔야 됩니다. 연상이 될 때까지 외우고 반복하고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수식을 적어주고 여기다 숫자를 이제 넣는 거예요. 그죠? 또 VN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요? VN 자리에. 지금 VN이 100V 잡혔죠. 그러니까 100V. V0 얼마였어요? 109V. 그럼 곱하기 100 하게 되면 몇 %요? 9% 되겠네요. 그죠? 일단 정답 확인하면요. 네, 보기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전압 변동률식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계산 문제로 표현된다고 하면 앞서 풀이한 문제들 기전력보다 분포권 단절권보다 더 출제가 될 확률이 높은 그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꼭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지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요? 제로, n, 여기가 n인지 여기가 제로인지, 그렇죠? 얘랑 얘랑 같은 건 얘랑 얘랑 같은 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아,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전기 쪽의 계산식을 분수꼴로 표현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같은 경우가 많아요. 또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하다 보면 또 나올 수 있는데 슬립은 좀 이렇게 또 같거든요. 그때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걔를 제외하고선 모두 다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또 형상화 시켜서 체크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물론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목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 전압 변동률, 전압이 변동된 비율,
전압이 변동된 비율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기기를 만들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전기를 넣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 전압이 있고 나오는 부분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압차가 크면요. 그 갭을 누가 먹었다는 얘기죠? 그 기기가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를 넣어줬는데 전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 갭이 낮아야 전기가 많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건 높은 건 안 좋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낮아도 또 안 좋지만 일단 높은 건 안 좋다. 그렇게 여러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수치화해서 구하는 패턴이 전압 변동률이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어떤 상태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20번 문제 이 정도 보시고요. 자, 23번입니다. 자, 변압기의 권수비가 60일 때, 권수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약호로 표현하면 소문자 A로 쓰죠. 그게 지금 60이다 이 말이에요. 2차 측 저항이 0.1ohm이에요. 그럼 저항은 R이고 2차 측이라고 했으니까 조그맣게 R2라고 적어주시고 이것을 1차로 환산하면 몇 ohm인가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전기기능사 시험 문제의 난이도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앞서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이렇게 저항을 1차를 2차로, 2차를 1차로 변환하는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단순히 전압과 전류만 물어봤었는데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와 같이 저항값의 변환도 물어보는 상황까지 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지나면 더 어려워지니까 빨리 합격하세요. 그러면 이걸 풀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로 환산하는 부분을 설정하려면 기본식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권수비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E2분의 E1 또는 V2분의 V1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편하시고 익숙하신 것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E2분의 E1을 외우시든 V2분의 V1을 외우시든 그 다음에 N2분의 N1 I1분의 I2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인 변압기의 권수비를 이용해서 전압비, 전류비까지 표현된 형태가 되겠고 얘네들을 적용하여 R1은 1차 저항, R2는 2차 저항 그래서 R2에다가 권수비의 제곱을 곱해서 표현되는 일종의 저항의 관계식까지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저항을 주고 1차로 환산하다고 했으니까 2차 저항을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권수비의 제곱을 곱하면 몇 차 저항이 된다? 1차 저항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2차 측 저항이 R2가 0.1ohm이고 그 다음에 권수비가 60인데 제곱이 설정됐으니까 60의 제곱을 설정하면 3600에다 0.1 곱한 거죠. 그럼 얼마 되겠나요? 그죠? 360ohm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는데 난 좀 바쁘고 시간이 없고 또는 너무 크게 고민하고 싶지 않다. 근데 난 다 맞을 생각도 없다. 난 합격만 하면 된다 싶으신 분들은 힘드시면 이건 빼시고 위에 거라도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 문제 이 정도 되셨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6번이에요.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그 말은 큰 것부터 그 다음에 지금 생략된 말이 뭐예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게 누구냐 이건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 정리할 때 꼭 외워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뭐 크게 보게 되면 5가지, 좀 디테일하게 막 설정하면 6가지로 구분되는데 우리 5가지 정도는 순서를 좀 외우자. 그래서 반유, 콘, 분쇄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이때 반유, 콘, 분쇄의 반 누구죠? 반발 기동형.
U는요, 반발 유도형. 콘은요, 콘덴서 기동형. 분은 분상 기동형. 세는 세이딩 코일형. 그래서 반유, 콘, 분세 순서를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기동 토크가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 정확하게 읽어주시고요. 여기서는 큰 거부터 옳게 나열된 것이니까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순서가 되겠죠. 반유, 콘, 분세. 그러면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세이딩 코일형이니까 반발 기동형의 반, 콘덴서 기동형의 콘, 분산 기동형의 분, 세이딩 코일형의 세, 반유, 콘, 분세 그대로 순서가 되네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맞는 순서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요. 네, 1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유, 콘, 분세 꼭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번 문제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또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29번 문제예요. 어떤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강화가 5%인 임피던스 강화라고 하는 게 굳이 표현하면 %Z로 나타낼 수 있죠. 왜냐? 임피던스가 Z죠. 근데 그것 단위가 %로 표현됐으니까 % 임피던스.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됐어요. 단락, 쇼트된 거다 이거죠. 되었을 때 그 단락전류는 우리가 통상 기호로 표현할 때 IS, 쇼트에 S를 붙여서 전격전류는 얘는 IN, 노멀 전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고 단락전류를 구하는 수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단락전류 IS는 임피던스의 크기 분의 기전력의 형태로 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단락전류 IS는 %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이라는 수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이제 기능사에서 글쎄요, 결론식만 가지고 출제가 종종 될 수도 있죠. 위의 수식 같은 경우는 전기 이론 쪽에서 표현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능사에서 정리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원래 내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내용적인 어떤 이해는 기사 및 산업기사 쪽에서 하시고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제 문제풀이의 형태로 목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그래서 결론식만 좀 외워서 가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좀 가볍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의 100은 그대로 놓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 임피던스 강화 또 임피던스 강화 5%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IN은 전격 전류가 됐으므로 이거 약분하면 얼마 됩니까? 20이죠. 그럼 20의 IN 누가? 단락전류 IS가 단락전류 IS는 전격전류 몇 배가 됩니까? 20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 단락전류 구하는 형태는 일단은 우리가 기능사 시험 볼 때는 좀 급하기도 하고 그죠? 또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결론식 쪽으로 좀 보면서 접근을 하자. 그 정도까지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은 이렇게 됐고요. 자, 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턴오프가 또는 소호가 가능한 소자는 이라고 했고 턴오프는 뭡니까? 턴은 바꾼다 또는 변화된다 라는 거죠. 무엇으로? 오프니까 이제 온, 오프 그죠? 켤 때는 온, 끌 때는 오프죠. 그러니까 오프로 바꿀 수 있는 바꾸는 게 가능한 소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정답은 이제 몇 번이 되냐면 1번 GTO가 됩니다. GTO.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G는 게이트, T는 턴, O는 오프. 그러니까 턴 오프를 누구를 이용해서? 게이트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TO는 온도 시킬 수 있고 오프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굳이 LASCR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뭐 빼고 가시고 트라이액은 양방향성
3단자, SCR은 단방향성 3단자. 얘네 둘은 온만 시킬 수 있고 턴 오프도 안 돼. 오프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얘는 온도 가능하고 오프도 가능한 형태다. 그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O,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저도 영어 잘 못합니다만 GTO 이 정도는 풀 수 있죠. G는 게이트, T는 턴, O는 오프. 그래서 약호로 이제 GTO는 게이트, 턴 오프, 게이트를 이용해서 오프 상태로 바꿀 수 있다. 그거만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트라이액은 양방향성 3단자, SCR은 단방향성 3단자. 요것만 좀 추가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5번 문제예요. 자,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화 3%.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는 약호로 P라고 통상 쓸 수 있고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약호로 Q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Q. 역률이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 지상이고,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이 얼마냐? 그리고 전압 변동률은 앞선 문제에서는 Vn분의 V0-Vn 곱하기 100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변압기에서만 나와요. 이 수식은 전압 변동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가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역률이 지상이 아니면, 지상이라 표현됐으면 이렇게 쓰면 되지만 지상이 아닌 진상으로 주게 되면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빼시고 한식 하나만 지상일 때만 외워주시면 돼요. 플러스로. 그게 대다수의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수식도 있습니다. 그럼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뭐 다를 것이냐? 예, 원래는 같은 얘기인데 이제 어떤 유효분, 무효분 비율까지 설정해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요 식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차이점은 사실 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지금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전압 변동률인데 앞선 문제와 다르게 이런 요소들을 주고 전압 변동률을 구하라 하면 여기 수식에다 못 집어넣잖아요. 전압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을 구하라는데 전압들이 없다.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역률을 주었다. 그러면 이 식을 사용한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P가 뭡니까? 퍼센트 저항 강화. 코사인 세타가 역률 80%는 이제 퍼센트로 환산한 것이고, 단순한 크기로 표현하면 0.8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3 곱하기 0.8, 그 다음에 지상이니까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라고 주었거든요. 4 곱하기, 여러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얘네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얼마예요? 1이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서.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이 0.8,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사인을 구할 수가 있죠. 구해보면 얼마 나올까? 0.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 8에 24, 6, 4, 24 대략 4.8%가 설정이 되겠네요. 또 전압변동제 관련된 식은 두 가지가 있고, 문제에서 어떤 요소를 줬느냐에 따라 여러분 선정해서 풀이하시면 됩니다. 4.8%,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교류 전동기를 기동할 때 그림과 같은 기동 특성을 가지는 전동기는 이라고 했고, 사실 제 그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실 건, 물론 이제 이 그림 딱 보고 그냥 바로 탁 찍으셔도 됩니다. 예, 그냥 그림 보고 답은 예 찍으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으니까. 일단 정답은 뭐가 되냐면 4번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다수의 공부를 이제 하시는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 그래프 모양을 먼저 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가로축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입력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넣어준 값이죠. 변화된 값이에요. 그럼 세로축은요, 결과값이에요. 즉 가로축인 슬립이 변화가 되니까 토크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슬립의 변화에 따라 토크의 곡선들이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뭐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라는 거죠. 슬립 변화에 따라서 토크가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슬립 변화는 어떻게 시킬 것이냐, 저항의 변화를 통해 슬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에 따라 토크가 바뀔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저항 변화로 토크를 바꾼다. 그걸 우리가 유도기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특성, 비례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비례추이를 나타내는 곡선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추이가 가능한 건 누구였느냐, 그걸 꼭 챙겨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권선형 유도전동기예요. 그래서 자, 슬립이 변한다. 즉 그 말은 저항이 변해서 슬립이 바뀌게 되면 토크가 바뀐다. 이게 내용상 접근인 것이고, 아, 나 어려운데요. 그럼 이 그림 나오면 그냥 찍으세요. 몇 번? 또는 이 그림 나오면 누구요? 권선형 유도전동기다. 권선형 유도전동기만 이 그래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슬립이 변화됐을 때, 슬립 변화를 누구를 변화시켜서 저항을 변화시켜 슬립을 변화시켰을 때 토크가 바뀔 수 있는 건 누구만 가능하다? 권선형만 가능하다. 아, 나 복잡하다. 이 그림 나오면 그냥 권선형이 정답이다. 되셨죠? 다음 문제. 41번 문제 가겠습니다. 전기자 철심의 규소 강판, 규소 함유량은 몇 %가 될 것이냐? 이때 이제 규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직류기든 동기기든 변압기든 유도기든 모두 다 자석을 만들어야 돼요.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자석을 만드는데 그 자석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석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적인 손실, 자기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철손이라고 하는 거죠. 철손은 영문 약호로 PI로 쓰고 있습니다. 그때 철손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 히스테리시스선과 와류손의 합이에요. 자, 여기 저는 이제 기호로만 쓸게요. 우리 이론 정리할 때 다 얘기했던 거니까요. 그때 이 히스테리시스손 얘를 줄이기 위해서 규소 강판으로 제작을 한다. 그때 그 규소가 뭐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냐면 유리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얘가 많이 들어가면 기계적 강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라는 어떤 전기 설비를 만드는데 사용된 철심의 강도가 약하면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얘를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5% 이하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손실을 최소화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이걸 또 너무 줄이게 되면은 얘를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일단 5% 넘어가는 건 무조건 답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한 얼마? 1에서 2%. 근데 이거는 회전기냐 정지기냐에 따라서 또 비중은 또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 봤을 땐 일단 5% 초과되는 건 답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0.5에서 1 정도는 너무 규소가 적게 들어가니까 얘네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한 3.5%에서 즉 3에서 5% 사이 정도로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에서 2%가 지금 전반적인 흐름상의 답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4번이 됩니다. 직류전동기의 출력이 50kW, 회전수가 1800rpm일 때 토크는 약 얼마가 될 거냐? 토크식은 두 개가 있죠. 토크 T는 2πA분의 PZ파이의 IA로 표현되는 토크식이 있고, 또 하나는 0.975N분의 PO로 표현되는 토크식도 있어요. 얘는 단위가 뉴턴미터고요.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토크를 구하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두 가지씩이 떠오르는데 그때 구분점은 무엇이다? 단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킬로그램 미터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식으로 구하면 된다. 또 문제를 읽을 때 보니까 출력을 제시해 줬고요. RPM 회전수를 제시해 줬으니까 기호를 딱 쓰게 되면 요 식에 딱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0.975. 회전수는 1800. 출력은 50kW인데 여기 기본 단위가 와트가 기본 단위예요. 그러니까 킬로와트를 와트로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요. 5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 눌러주시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얼마 되느냐? 27kg 메타가 되겠네요. 답안 확인해 보면 네, 3번 되겠습니다. 토크 문제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식 두 개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또 다음 문제 가보죠. 47번이에요. 자, 동기전동기 V곡선에서 종축이 표시하는 것은 지금 이번 회차 지금 보니까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좀 있네요. 그래서 부연 설명이 좀 더 들어가고 있는데 동기전동기 V곡선이다 라고 하면 이건 동기조상기 쪽을 말합니다. 동기조상기다 라고 하게 되면 꼭 나오는 곡선 하나가 있는데 문제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V곡선이 나오게 되고 그 V곡선을 굳이 나타내 보게 되면 가로축은 IF라 쓰고요. 계좌전류라 읽고요. 세로축은 IA라 쓰고요. 전기자 전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전류의 변화에 따라 전기자 전류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이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 이게 꼭 알파벳 V 모양을 띈다라고 해서 V곡선, 이게 위상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해서 위상특성 곡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좀 챙겨주시면 되겠고, 이 V곡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로축, 횡축이 뭐냐 물어봤으면 계좌전류. 그런데 문제에서는 종축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전기자 전류가 됩니다. 정답은 네, 2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앞선 문제에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가로축이 입력에 대한 요소, 세로축이 결과값, 출력에 대한 요소다. 즉 가로축의 값에 따라 세로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표현하는 게 그래프다. 이거 꼭 한번 좀 더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종축이니까 얘가 답이 됐던 거고, 만약 횡축이 뭐냐 물어봤으면 계좌전류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V곡선에 나타난 특성들은 여러분들 또 내용 정리했던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7번 됐고요. 다음 50번 문제. 삼상 유도전동기 슬립의 범위는 이라고 했어요. 자, 전동기, 그죠? 그래서 슬립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손실로서, 손실의 형태는요, 모든 전기기기는, 전기 설비는 또 뭐 세상의 모든 건 들어왔으면 나가게 되는데 들어온 값과 나가는 값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게 같으면 효율이 몇 프로가 돼요? 100%가 되거든요. 입력과 출력이 같으면 효율 100%잖아요. 효율 100%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만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그 일종의 손실에 대한 비율이 슬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립이라고 하는 건 0이 될 수도 없고 1이 될 수도 없죠. 0보단 커야 되고 1보단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요, 네,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 영문 약호 IM으로 표현을 했고요. 정답 확인하면 1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왕 외울 때 하나 더요. 전동기와 발전기는 반대다.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발전기의 슬립의 범위가 바로 얘가 유도 발전기. 발전기니까 제너레이터니까 M 대신에 G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 발전기 슬립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딱 보기 1번과 2번만 좀 딱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자, 또 다음 문제 가보죠. 53번 문제. 자, 동기 전동기의 직류 여자 전류가 증가될 때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일종의 CBT 보건 문제 파트다 보니까 그죠? 약간 문제가 좀 중첩되는, 겹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에 충실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어디랑 겹칠까요?
앞선 문제에서 가로축 계좌전류, 세로축 전기자전류로 표현되었던 V곡선 또는 위상특성 곡선에 관련된 동기조상기 부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직류 여자전류가 증가될 때의 현상은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놨을 때 여자전류가 얘고 증가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어디? 요 선을 쫙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찍히겠죠. 연장선을 그리면 요 점이 무슨 점이냐면 역률이 1이 되는 지점으로서 이 V곡선에 대한 계좌전류와 전기자전류의 관계 곡선 또는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기준점은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된다 그러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감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되게 되면 C, 콘덴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감소되게 되면 L, 리액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될 때 현상으로 오는 것은 C, 이제 C니까 진상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진상은 앞서는 거죠. 진상은 어디 있습니까?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챙겨만 주시면 돼요. 예. 난 좀 힘든데, 그러면 과감하게 스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굳이 다 맞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죠? 어려우신 건 좀 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6번입니다.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좀 많이 와닿는 거, 앞선 문제에서도 잠깐 언급됐다시피 역률이 좋다, 역률이 개선됐다라는 겁니다. 역률을 좋게 하려면 누굴 씁니까? 콘덴서를 쓰고, 역률을 나쁘게 하려면 리액터를 쓰는 거죠. 역률이 좋아지면요, 전력 손실도 감소돼서 효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이제 대부분 다 콘덴서 기동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역률이 좋아진다 그러면 누굴 쓴다? 콘덴서를 쓴다. 콘덴서를 쓰면 어떻게 된다? 역률이 좋아진다. 역률을 좋게 하려면 뭘 쓴다? 콘덴서. 역률 좋다, 콘덴서. 콘덴서, 역률 좋다.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다음 59번 문제. 네, 이번 회차 마지막 전기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절권 계수를 나타내는 식은이라고 했고요. 앞선 문제에서 우리 한번 쭉 써봤잖아요. 굳이 뭐 여기서 더 쓰진 않겠습니다. 답만 좀 확인하도록 하죠. 뭐가 되는 거죠? 그죠? 1번이 답안이 되겠네요. 단절권 계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좀 연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식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분포권 계수식도 꼭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부연 설명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셨으면 싶은 제 욕심 또는 바람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가 시험 보신 분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 이론이나 전기 설비보다 오히려 점수를 따기가 또 공부하기가 좀 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굳이 다 맞으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뭐 합격 점수 맞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 이해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좀 이거 어려운데 과감하게 빼세요. 그래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맞으실 필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요. 반복 숙달은 꼭 기억하시고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